밥 먹고 바로 눕는 습관, 야식 먹고 그대로 잠드는 습관, 속이 쓰린데도 커피를 계속 마시는 습관. 혹시 이런 습관 있으신가요? 처음에는 그냥 속쓰림 정도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요즘 위가 좀 안 좋나? 소화가 잘 안 되나? 커피를 많이 마셔서 그런가? 이 정도로 넘기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런 증상이 반복된다면 단순한 소화 불량이 아니라 역류성 식도염 또는 위식도 역류질환과 관련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역류성 식도염이 왜 생기는지, 방치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그리고 일상에서 증상을 줄이기 위해 어떤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약만 먹으면 되는 문제가 아니라 왜 생활 습관이 중요한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먼저 역류성 식도염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음식은 입에서 식도를 지나 위로 내려갑니다. 정상적인 경우에는 위에 들어간 음식과 위산이 다시 식도로 올라오지 않도록 막아주는 구조가 있습니다. 이 역할을 하는 것이 식도와 위 사이에 있는 하부식도괄약근입니다. 쉽게 말하면 식도와 위 사이에 문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음식이 내려갈 때는 열리고 음식이 위로 들어간 뒤에는 닫혀야 합니다. 그런데 이 문이 제대로 닫히지 않거나 위 안의 압력이 높아지거나 식후 바로 눕는 습관이 반복되면 위산과 음식물이 식도 쪽으로 역류하기 쉬워집니다. 이때 식도 점막이 위산에 반복적으로 자극을 받으면 속쓰림, 신트림, 가슴 답답함, 목 이물감 같은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흔히 말하는 역류성 식도염입니다. 역류성 식도염의 대표 증상은 가슴 쓰림입니다. 명치에서 가슴 쪽으로 타는 듯한 느낌이 올라오거나 식후에 속이 쓰리고 신물이 올라오거나 트림할 때 쓴맛이나 신맛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역류성 식도염은 꼭 위나 가슴 증상으로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목에 뭔가 걸린 느낌, 마른 기침, 신목소리, 입냄새, 잦은 헛기침, 아침에 목이 칼칼한 느낌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목감기인 줄 알고 지내다가 나중에 역류 문제를 알게 되기도 합니다. 특히 밤에 자려고 누웠을 때 증상이 심해지거나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목이 불편하다면 수면 중 역류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역류성 식도염은 왜 생길까요? 첫 번째 원인은 식후 바로 눕는 습관입니다. 음식을 먹으면 위 안에 음식물이 들어가고 소화를 위해 위산이 분비됩니다. 그런데 식후 바로 누우면 중력의 도움을 받기 어려워지고 위에 있던 내용물이 식도 쪽으로 올라오기 쉬워집니다. 특히 저녁을 늦게 먹고 바로 자는 습관은 역류성 식도염 증상을 악화시키는 대표적인 습관입니다. 그래서 식사 후에는 바로 눕기보다 최소 23시간 정도는 몸을 세운 상태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원인은 과식입니다. 많이 먹으면 위가 늘어나고 위 안의 압력이 높아집니다. 위 안의 압력이 높아지면 위산과 음식물이 위쪽으로 밀려 올라가기 쉬워집니다. 특히 라면에 밥까지 말아 먹거나 야식으로 치킨, 피자, 족발처럼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고 바로 눕는 습관은 역류 증상에 좋지 않습니다. 역류성 식도염이 있다면 한 번에 많이 먹는 것보다 양을 조금 줄이고 천천히 먹고 배부르기 전에 멈추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원인은 복부 비만입니다. 배 쪽에 지방이 많으면 복압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복압이 높아지면 위가 눌리면서 위 내용물이 위쪽으로 밀려 올라가기 쉬워집니다. 그래서 역류성 식도염 관리를 할 때 체중 관리, 특히 복부 비만 관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히 살을 빼면 복이 좋아진다는 문제가 아닙니다. 배가 많이 나오면 위와 식도 사이 압력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 역류 증상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원인은 특정 음식과 음료입니다. 사람마다 다르지만 역류 증상을 자주 유발하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커피, 초콜릿, 탄산음료, 술, 기름진 음식, 매운 음식, 튀김류, 토마토 소스, 감귤류 같은 산성 음식이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이 음식을 먹으면 무조건 증상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먹었을 때 증상이 심해지는 음식을 찾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커피를 마시면 바로 속이 쓰리고 어떤 사람은 매운 음식은 괜찮지만 치킨이나 튀김을 먹으면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모든 음식을 금지하기보다 내 증상을 악화시키는 음식을 기록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5번째 원인은 흡연과 음주입니다. 흡연은 하부 식도가 약근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신분비와 식도 점막 보호에도 좋지 않습니다. 술 역시 위산분비와 식도 자극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술을 마시고 야식을 먹고 바로 자는 조합은 역류성 식도염에는 최악에 가까운 습관입니다. 술자리 다음날 속쓰림, 신트림, 목 이물감이 심하다면 그건 단순한 숙취만의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럼 역류성 식도염을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가끔 속쓰림이 있는 정도라면 생활 습관만으로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증상이 반복되고 오래 지속되면 식도 점막이 계속 자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식도는 위처럼 강한 산을 견디도록 만들어진 기관이 아닙니다. 위산이 반복적으로 올라오면 식도 점막에 염증이 생기고 상처가 생기거나 심한 경우에는 식도가 좁아지는 협착이나 발해식도 같은 변화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합병증이 모든 사람에게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증상이 오래가거나 약을 먹어도 계속 재발하거나 삼키기 어렵거나 체중이 이유 없이 빠지거나 피가 섞인 구토나 검은 변이 있다면 반드시 병원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가슴 통증이 있는 경우에는 단순 역류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가슴 통증은 심장 문제와도 관련될 수 있기 때문에 증상이 심하거나 평소와 다르다면 의료진의 진료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역류성 식도염을 줄이기 위해 생활 속에서 무엇을 바꿔야 할까요? 첫 번째, 식후 바로 눕지 마세요. 가장 기본이지만 가장 중요한 습관입니다. 식사 후 바로 눕는 습관은 위산과 음식물이 식도 쪽으로 올라오기 쉽게 만듭니다. 가능하면 식사 후 23시간은 눕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저녁 식사는 잠들기 직전이 아니라 잠들기 최소 3시간 전에는 마치는 것을 목표로 해보세요. 야식을 자주 먹는 분이라면 이 습관 하나만 바꿔도 밤에 속쓰림과 신트림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 과식하지 마세요.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사람에게 과식은 큰 부담입니다. 위가 꽉 차면 위 안의 압력이 높아지고 역류가 쉬워집니다. 특히 저녁에 많이 먹는 습관은 밤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식사는 천천히 하고 배가 80% 정도 찼을 때 멈추는 것이 좋습니다. 식사 중에는 급하게 먹지 말고 충분히 씹어 먹는 것도 중요합니다. 세 번째, 기름진 음식과 야식을 줄이세요. 기름진 음식은 위 배출을 늦추고 속을 더부룩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치킨, 피자, 튀김, 라면, 삼겹살, 크림소스 음식은 역류 증상이 있는 사람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음식을 밤늦게 먹는 것이 문제입니다. 먹더라도 낮 시간에 양을 줄여서 먹고 먹은 뒤 바로 눕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커피와 탄산음료를 점검하세요. 커피는 많은 사람들이 매일 마시지만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사람에게는 증상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공복 커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마시는 진한 커피, 하루 여러 잔의 커피는 속쓰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탄산음료도 마찬가지입니다. 탄산은 위 안의 압력을 높이고 트림을 유발하면서 위 내용물이 올라오기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만약 커피를 끊기 어렵다면 공복에는 피하고 양을 줄이고 마신 뒤 증상이 생기는지 확인해 보세요. 다섯 번째, 잠잘 때 자세를 바꿔보세요. 밤에 역류가 심한 분들은 상체를 살짝 높이고 자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베개만 높게 베는 것보다 상체 전체가 완만하게 올라가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일부 자료에서는 왼쪽으로 누워 자는 자세가 역류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반대로 식후 바로 오른쪽으로 눕거나 완전히 평평하게 눕는 습관은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꽉 끼는 옷을 피하세요. 허리를 꽉 조이는 바지, 벨트, 보정 속옷은 복부 압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식후에 배가 눌리면 위가 압박을 받으면서 역류 증상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식사 후 속이 자주 더부룩하고 신물이 올라오는 분들은 옷차림도 체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일곱 번째, 체중 관리를 하세요. 과체중이나 복부 비만이 있는 경우 체중을 줄이는 것이 역류 증상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리한 다이어트가 아닙니다.
오히려 굶다가 밤에 폭식하면 역류 증상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식사량을 적당히 조절하고 야식을 줄이고 가벼운 걷기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식후 1020분 정도의 가벼운 걷기는 소화에도 부담이 적고 혈당 관리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8번째, 약을 먹고 있다면 올바르게 복용하세요. 역류성 식도염에는 위산을 줄이는 약이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PPI 계열 약물이 있습니다. 하지만 약은 내가 마음대로 늘리거나 줄이는 것보다 의사나 약사의 안내에 따라 복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상이 좋아졌다고 바로 중단했다가 다시 재발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증상이 오래 지속되는데도 약만 계속 먹고 원인을 확인하지 않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삼킴 곤란, 체중 감소, 출혈 증상, 심한 가슴 통증이 있다면 단순히 약국 약으로 버티지 말고 병원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그럼 역류성 식도염이 있을 때 무엇을 먹으면 좋을까요? 특정 음식이 역류성 식도염을 치료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증상을 덜 자극하는 식사 방향은 있습니다. 첫 번째, 자극적이지 않은 식사를 하세요. 맵고 짠 음식, 튀김, 기름진 음식보다는 담백한 음식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삶은 계란, 두부, 생선, 닭가슴살, 죽, 오트밀, 바나나, 감자, 양배추, 브로콜리 같은 음식은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할 수 있습니다. 단 사람마다 반응은 다르기 때문에 내가 먹었을 때 편한 음식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식사를 작게 나누세요. 한 번에 많이 먹는 것보다 적당한 양을 먹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식사 후 바로 눕지 마세요. 사실 음식 종류보다 먹는 시간과 식후 자세가 더 중요할 때도 많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많이 먹고 바로 누우면 역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역류성 식도염은 위산과 음식물이 식도 쪽으로 반복적으로 올라오면서 식도 점막을 자극하는 상태입니다. 대표 증상은 속쓰림, 신트림, 가슴쓰림, 목 이물감, 마른 기침, 신목소리입니다. 원인은 다양하지만 식후 바로 눕기, 과식, 야식, 복부 비만, 커피, 탄산, 술, 흡연, 기름진 음식이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관리의 핵심은 첫째, 식후 23시간 눕지 않기. 둘째, 야식 줄이기. 셋째, 과식하지 않기. 넷째, 커피와 탄산음료 줄이기. 다섯째, 상체를 약간 높이고 자기. 여섯째, 복부 비만 관리하기.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역류성 식도염은 약만 먹는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먹는 시간, 먹는 양, 식후 자세, 수면 습관이 증상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딱 하나만 바꿔보세요. 밥 먹고 바로 눕지 않기. 이 작은 습관이 속쓰림과 신트림을 줄이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댓글로는 식후 바로 눕지 않기라고 남겨주세요. 오늘도 속 편한 하루 보내세요.